출석했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다 하셨죠? 그러면 우리 이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과 3번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미리 좀 공부 좀 하고 오라고 했는데요. 바로 풀어도 될까요? 아니면 시간을 좀 들여야 될까요? 다 풀어왔나요? 다 풀어왔을 거라고 믿고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안 풀어서 선생님 시간 조금만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나요? 다 해왔나요? 그러면 문제 2번. 문제 2번은 증명하는 건데 여러분 처음에 증명 이런 거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 1번 a가 0이 아니고 mn이 음의 정수일 때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a의 m-1 a의 m-n제곱이다. 요거를 이제 보이는 건데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m과 n이 자연수, 즉 양의 정수일 때는 이것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음의 정수로 확장을 하는 거라서 우리가 증명을 할 때는 알고 있는 것, 양의 정수일 때, mn이 양의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mn이 음의 정수일 때 그걸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방법적인 걸로 한번 보시면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m이 m-p, m이 마이너스 p, 그 다음 n이 마이너스 q. 이때 p, q는 양의 정수라 하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증명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양의 정수인 PQ를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냐면 앞에 있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에 M과 N에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Q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P 나누기 A의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p제곱을 우리가 마이너스를 빼기 위해서 a의 p제곱 분의 1 나누기 a의 q제곱 분의 1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a의 p제곱 분의 1 나누기를 뭘로 바꾸죠? 다운이 들어왔네. 나누기를 뭘로 바꾸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죠. 그럼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가 되니까 a의 q제곱 따라서 a의 p제곱분의 a의 q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a의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p 플러스 q를 mn으로 표현하면 a의 m-n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a의 m-n제곱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 써주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빼기 n제곱이다. 이렇게 컴퓨터가 계속 튕겼어? 괜찮아. 이제 막 시작했어. 자, 되겠죠? 그러면 문제 2번에 1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문제 2번에 2번 보겠습니다.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고 N이 음의 정수일 때 그러면 A, B의 N제곱이 A의 N제곱, B의 N제곱임을 보이자. 그러면 N이 마이너스 Q라고 할 때 Q는 양의 정수라 하자. 이게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놓고 가는 거. 이렇게 놓으면 이제 A, B의 n제곱은 A, B의 마이너스 Q제곱이 되죠. 그러면 따라서 A, B의
Q제곱 분의 1이 되고, 그럼 따라서 A의 Q제곱 분의 1 곱하기 B의 Q제곱 분의 1이 돼요. 그러면 따라서 A의 마이너스 Q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Q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바꿔주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다. 이렇게 지수 법칙이 증명이 된 겁니다. 따라서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다. 증명이 이러한 과정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해봤는데 이해가 다 되나요? 그러면 문제 3번 볼게요. 문제 3번.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첫 번째 7의 5제곱, 7의 마이너스 5제곱, 7의 6제곱은 7의 1제곱이 돼서 7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5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2의 7제곱 하면 나누기는 뭐로 바꾼다? 나누기는 뭐로 바꾼다? 곱하기로 바꾼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5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7제곱 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약분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1이 돼서 4분의 1이다. 되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인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수끼리 이렇게 곱할 수 있으니까 A의 2제곱, A의 3제곱 해서 A의 5제곱. 그 다음에 AB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3제곱 나누기 A제곱 B 마이너스 2제곱. 요거 계산하는 거죠. 우리 나누기가 있으면 곱하기로 하는데 지금 막 겹겹이 지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풀 때도 한 번에 암산해서 나누기도 풀고 지수에 있는 지수도 다 한 번에 풀어버리려고 하면 실수 굉장히 많이 유발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채점을 할 때도 그렇게 실수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차근차근 해봅시다. 나누기는 아직 건들지 말고요. 여기 있는 요 지수들을 먼저 가지고 지수들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A의 마이너스 3제곱, B의 마이너스 플러스 6제곱이죠. B의 6제곱. 그럼 나누기 A의 마이너스 4제곱, B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누기는 두고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수들을.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3제곱, B의 6제곱인데 곱하기로 바꾸면 지수가 부호가 어떻게 되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지수의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A의 4제곱, B의 제곱이 돼서 계산해 보면 AB 8제곱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이해가 되나요? 되나요, 여러분?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필기 시간을 좀 줘야 되나요? 넘어가도 되나요? 잠시만요. 강민이 다 되면 얘기해 주세요. 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이제 정리가 나오는데요. 유리수인 지수. 이때 A의 n분의 m제곱은 이렇게 n제곱은 A의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수에도 유리수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직전까지는 정수까지 했는데 이제는 유리수도 이 지수 안에 넣을 수가 있다라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근데 이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조건 원래 있었나요? 지수 법칙 할 때
A가 0보다 크다 조건이 원래 있었나요? 지수가 정수일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죠, 여러분? 자고 있는 거 아니죠?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지수가 정수일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이 방금 봤던 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봐봐. 지수가 정수인 지수 법칙에서 A의 조건이 0보다 크다인데 지금 여기는 없죠. 0보다 크다는 조건 없고 얘는 0만 아니면 됐었죠. 근데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면서 범위가 바뀌었어요. 이 조건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조건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핵심 질문이에요. 이거. 왜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필요할까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의견을 말해 줄래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수학적으로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며 수학 실력이 높다고 선생님 평가할 수 있거든요. 채팅방에다가 한번 본인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이게 왜 A가 0보다 커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채팅방에. 한번 적어보세요. 제곱을 짝수로 하면 플러스로 바꿔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지수함수 치역이 다 0보다 크니까. 우리 종아는 예습하는 적이 느껴져요. 지수함수라는 말을 했네요. 여러분 의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놀이공원 음악 같은 게 나왔었어요. 자, 의견 없나요, 이제? 여러분?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만약 A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런 그 논리적인 사고를 할 때는 A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A가 0보다 작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라는 걸로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1에 2분의 6제곱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에 2분의 6제곱 뭐죠? 얘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해서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1에 루트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지수 법칙이 성립하면 이렇게 쓰면 얘는 뭐가 돼요? 루트 마이너스 1의 6제곱 얘는 뭐가 되죠? 채팅방에 지금 답변을 하는 친구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태적인 종아 경애 얘네만 하네. 그치. 은혜 시훈이 그렇죠. 대답을 좀 다 같이 해야지 선생님이 수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받아서. 그러면 얘는 1이 되겠죠. 1.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얘랑 다르잖아요. 그쵸? 지수 법칙이 성립하면 같아야 되는데 그쵸? 같은 식인데 값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로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지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 RS 지수의 범위, 숫자의 그 수의 범위만 달라지고 나머지 식들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딱히 그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문제 4, 5, 6, 7, 8번이 있는데요. 먼저 문제 4번, 5번
풀어봅시다. 다 풀어왔나요? 시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 문제 4번,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 5번. 문제 4번. 첫 번째, 세제곱, 세제곱 A 4제곱. 세제곱은 A 4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A의 3분의 4제곱이랑 연결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5분의 2제곱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5제곱근 A의 마이너스 2제곱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은 루트 A의 마이너스 5제곱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제곱근 A의 세제곱은 A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문제 5번 볼게요. 문제 5번. 문제 5번 보면 1번에 8의 3분의 2제곱. 8은 2의 몇 제곱이에요? 8은 2의 그렇죠. 2의 3제곱에 3분의 2제곱이니까 얘는 2의 제곱해서 4가 나온다 라고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27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그러면 얘는 27은 3의 몇 제곱이야?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와 줘야 돼요. 답변이. 그럼 3의 3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해서 9분의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세 번째는 16의 0.25제곱인데요. 16은 2의 몇 제곱? 2의 4제곱이죠. 4제곱. 0.25를 분수로 하면 뭐죠? 0.25를 분수로 하면 그렇지. 4분의 1. 따라서 2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64에 마이너스 0.5제곱이라고 하면 64는 2의 몇 제곱인지 아는 사람? 2의 그렇죠. 2의 6제곱이 되겠죠. 2의 6제곱에 마이너스 0.5니까 곱하면 2의 마이너스 3제곱 즉 8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6번 증명인데 여러분 증명 다 해봤나요? 문제 6번? 문제 6번 다 했나요? 어렵나요? 할만한가요? 얘들아 문제 풀어보면서 어땠어? 문제 6번 증명이 어려웠어?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증명은 안 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1분만 시간 더 드릴 테니까 한번 이거 증명 선생님이 힌트 준 대로 한번 해볼래요? 힌트 줘볼 테니까 한번 해볼래요? 보면 선생님이 빨간색 글씨로 한번 힌트를 줘볼게요. 처음에 스타트가 뭐냐면 앞에 우리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R을 N분의 N, S를 P분의 Q, MN, PQ 얘는 정수 그 다음에 M은 2보다 크거 나왔고 P도 2보다 크거 나왔고 이렇게 이라 하자. 요거를 쓰고 시작해야 돼요. 요거를 써놓고 이제 1번, 2번, 3번을 증명을 하는데요. 1번 A의 R제곱 나누기 A의 S제곱은 A의 R 빼기 S제곱이다. 우리 앞에서 했던 증명과 같은 방법으로 R이랑 S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결국은 A의 R 빼기 S제곱이다. 라는 거 보이면 됩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드리고 이거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고 풀게요. 노래 들으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봤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그러면 어, a의 r제곱 나누기 a의 s제곱인데요. r에다가 n분의 n, s에다가 p분의 q를 대입해요. 그럼 a의 n분의 n제곱 나누기 a의 p분의 q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야 되는데, 곱하기 바꾸기 전에 먼저 다른 거 먼저 볼게요. 지금 n분의 n이랑 p분의 q랑 우리가 통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거냐면 np분의 np 그 다음 나누기 a의 np분의 nq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이렇게 변형을 한 뒤에 뭘 할 수 있냐면 np 루트 np 제곱근 a의 np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np 제곱근 a의 mq 제곱.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펜을 좀 얇게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합칠 수가 있죠. mp 그다음에 a의 np a의 mq 이렇게 합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mp 제곱근의 a의 np 빼기 mq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np를 내리면 분모로 내리면 np분의 np 빼기 mq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얘랑 얘랑 이렇게 보면 a의 n분의 n 빼기 p분의 q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a의 r 빼기 s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증명 끝입니다. 이 중간중간 단계들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2번. 2번은 a의 r제곱의 s제곱은 a의 rs제곱이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r과 s에 대입하는 거예요. a의 r의 s제곱은 a의 n분의 n의 p분의 q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m 루트 a의 n제곱의 p분의 q제곱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n을 안으로 넣고 p를 올려주면 p제곱근의 m제곱근의 a의 nq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지금 지수법칙 활용하는 거예요. 지수법칙. 그러면 따라서 a의 mp분의 nq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따라서 a의 rs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 b의 r제곱이 a의 r제곱, b의 r제곱이다 라고 하면 a, b의 r제곱은 a, b의 n분의 n제곱. 그럼 이때 m제곱근 a, b의 n제곱이죠. 그럼 따라서 정수일 때 지수법칙 성립하니까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되고, 다음에 m제곱근 a의 n제곱 곱하기 m제곱근 b의 n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얘는 a의 n분의 n제곱 곱하기 b의 n분의 m제곱 m분의 n제곱이죠. m분의 n m분의 n제곱 따라서 a의 r, b의 r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풀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죠. 증명도 사실 별거 없는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쓴 거 있죠. 이 빨간색으로 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잘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직접 넣어가지고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는 하다 보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 7번 볼게요. 문제 7번 다 풀었죠?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2의 3분의 7제곱. 그러면 지수끼리 이제 합치면 2의 2제곱 해서 4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두 번째 5의 2분의 3제곱 나누기 5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분모로 내리지 말고 지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쉽게 할 수 있어요. 2분의 3 곱하기 5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제곱 이렇게. 그러면 따라서 5의 2제곱 25다.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25의 3분의 2제곱의 2분의 1제곱. 그럼 125는 5의 몇 제곱이죠? 5의 몇 제곱이죠? 5는 125는 여러분? 그렇지. 5의 3제곱에 3분의 2제곱에 2분의 1제곱.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약분을 하면 약분이 되죠. 결국 남는 거는 5만 남는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뭐의 몇 제곱, 뭐의 몇 제곱 이렇게 다 늘어 써놓고 약분을 해가지고 놓치는 거 없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는 2의 5분의 8제곱 곱하기 5의 5분의 7제곱 마이너스가 있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분의 3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0이 지금 소인수분해가 더 돼요, 안 돼요? 10이 소인수분해가 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10은 땡땡 10이야. 뭐야? 땡땡이 뭐야? 10은 땡땡 10이야. 뭐예요? 그렇죠. 2, 5, 10이죠. 2, 5, 10. 그럼 얘를 쪼개줘야 돼요.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밑이 같은 것끼리 같은 문자끼리 같은 밑이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 2의 1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2제곱이 돼서 25분의 2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어요. 문제 8번 가겠습니다. 문제 8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그래서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쓰는 동안 여러분 한번 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푸른 거 검토 한번 할 시간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루트도 많고 지수도 많고 분수는 없지만 나누기도 있고 이렇게 복잡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계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친절하게 선생님이 실수 없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계별로 잘 따라해보면 실수 없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선생님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바꾸지 말고 먼저 루트를 다 없앤다. 첫 번째. 루트 다 없애고 나서 시작한다 생각하세요. 그럼 루트를 없애는 것만 생각해. 처음에는. 그래서 A의 3분의 2제곱, B의 3분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A의 6분의 4제곱, B의 6분의 2제곱 나누기 A의 6분의 8제곱, B의 6분의 4제곱. 이렇게 먼저 나누기 바꾸지 말고요. 루트만 다 없애서 우리가
지수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수로 표현할 때도 약분이 다 되는데 6분의 4 같은 것도 약분되고 다 약분되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약분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걸 동시에 루트를 없애면서 약분까지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약분은 그 다음 줄에서 한번 해볼게요. 3분의 2, b의 3분의 4, a의 2, 3, 6, 2, 4, b의 2, 3, 6, 1, 2. 다음 나누기 a의 3분의 4, b의 3분의 2. 이렇게 먼저 해놓는 거야. 그럼 이제 나누기를 이제 곱하기로 바꿔봐요. a의 3분의 2, b의 3분의 4, a의 3분의 2, b의 3분의 1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4, b의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그럼 이제 같은 문자끼리 한번 보면 3분의 2,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a는 0제곱이 되죠. b는 몇 개 남아요? b의 몇 제곱이죠? 3분의 4 더하기 3분의 1 빼기 3분의 2니까 결국 b의 몇 제곱이 나오죠? b의 1제곱이 나오죠. 그럼 따라서 얘는 답은 b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더 쉬운 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의 3분의 2 빼기 a 3분의 1 b 3분의 1 b 3분의 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얘를 보면 여러분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보면 아 나는 이게 떠올라요. 한번 채팅방에 적어볼까요? 그렇지. 곱셈 공식이 떠오르는 거죠. 너무 좋아요. 곱셈 공식이 딱 떠올라. 어떤 곱셈 공식이 떠오를까요? 어떤 곱셈 공식이 떠오를까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게 안 떠오르는 사람들은 우리 1학년 때 교과서 다시 피고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복습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계산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여기서 보면 a의 3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의 세제곱 따라서 a 더하기 b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a, b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세제곱 더하기 세모 세제곱이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동그라미 빼기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세모 제곱 이 모양에 맞춰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노래 한 1분만 듣고 우리 문제 9번으로 갈 건데요. 선생님이 노래 틀어주고 이 페이지를 혹시 필기를 못한 친구들이 있을까 봐 한 1분만 이 페이지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시윤아 왜? 아, 선생님 확인했어. 잠깐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좀 볼게요.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눈앞에. 뭐가 보이죠?
공룡이 보이죠, 공룡. 그래서 공룡 뼈를 가지고 공룡이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추측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추측할 때 수학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추측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문제는 사실 실생활 문제이면서 문장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 유형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런 문제 나오면 딱 시험에서 딱 이런 문제 만났어. 어떤 마음, 그렇지. 설레요. 누구야? 태정이 설렌대. 현교 하기 싫어요. 쫄려요. 넘겨요.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죠. 그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문장제가 나오면 쫄아. 너무 무서워. 내가 이런 걸 풀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걱정과 두렵고 안 읽히고 요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떨쳐내고 자신감을 갖고 이런 유형도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하면 충분히 여러분 쉽게 풀 수 있다는 거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쫄지 않고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어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이런 문제 잘 푸는 애들의 능력 뭘까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잘 풀까? 채팅방에 한번 써볼까요? 핵심 찾기, 그치? 핵심 찾기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를 잘 읽어요. 요약을 잘해야 돼. 또 뭘 잘해야지 이런 문제를 잘 풀까요?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답변이야. 필요한 내용만 도출하는 능력. 굉장히 좋은 능력이죠. 구하는 게 뭔지 확인해요. 와, 선생님 11반 좀 감탄이다. 여러분의 지금 답변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퀄리티예요. 지금 답변들이 선생님이 생각한 모든 그 이야기들이 다 나왔어. 문제 잘 읽기, 핵심 찾기, 문자 의미하는 거 찾기, 필요한 내용 도출하기, 구하는 게 뭔지 확인하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분 채팅방에서 모두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같이 여러분이랑 풀어볼 건데요. 이거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8줄짜리인데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뭐 20줄짜리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핵심만 잘 찾으면 돼. 핵심만. 아까 누가 말했지? 성우가 얘기한 것처럼 핵심을 잘 찾으면 돼. 그러면 하나씩 읽으면서 같이 핵심이 뭔지 찾아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 핵심이 될 것 같다는 거, 여러분 핵심이 될 만한 것을 동그라미 칠 거예요. 채팅방에 한번 여러분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거, 내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부분이 뭔지 채팅방에 올려줄까요? 한번 볼까요? 같이. 식, 보폭, 다리 길이. 굉장히 깔끔하게 우리 종아가 얘기해 주는데요. 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폭, 다리 길이가 h라고 했고 보폭이 s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되는 거 뭐예요? 몇 배인지. 그렇지. 결국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A의 속력이 B의 속력의 몇 배인지 구하는 게 핵심이죠. 이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의 핵심.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의 핵심, 아직 우리가 덜 체크한 게 있어요.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지금 선생님이 아직 동그라미 안 쳤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죠. AB 공룡 화석의 보폭이랑 다리 길이. 그치? A일 때 A의 보폭과 다리 길이, B의 보폭과 다리 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그러면 지금 핵심을 다 동그라미 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공룡은 오래전에 멸종했지만 발자국과 뼈의 화석으로 달리는 생명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영양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읽는 그 체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핵심만 쭉 읽으면서 핵심만 체크한 다음에 그 핵심을 요약해서 아까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는데 요약을 잘해야 된다. 요약해서 풀이를 적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약을 같이 해볼게요. 요약. 그럼 선생님은 문자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SA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낸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 풀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SA가 의미하는 게 뭘까? 선생님이 만들어냈는데. SA는 뭘까요? SA는 뭘까요? 공룡 A가 달리는 속력, 보폭. 자, 보세요. 원래 S가 뭐야? 지금 S가 여기 있죠. S가 보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A 공룡의 보폭을 말하는 게 바로 SA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SA는 뭐가 되죠? A의 보폭은 뭐야? A의 보폭은 8이 되겠죠. 8. 좋아요. 그 다음에 그 HA는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선생님 HA라고 썼는데 HA 의미하는 게 뭘까요? HA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지. A 공룡 다리 길이죠. 그러니까 얘는 다리 길이는 4m.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SB는 4, HB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요약하는 거야. 어때요? 어려워요? 아니야. 시윤아 괜찮아.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 우리 텍스트에서 중요한 거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하는 거 꿀팁이죠.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VA 선생님 VA라고 썼어요. VA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VA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그렇지. 공룡 A가 달리는 속력이에요. 그럼 VA는 요 식에 의거해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9.8, 0.5 곱하기 지금 A의 보폭이 8이니까 8에 1.67 그 다음에 4에 마이너스 1.17 그래서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어, 우리가 그 조건을 이 식에 대입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VB도 해볼게요. VB는 0.25 곱하기 9.8 0.5제곱 곱하기 4의 1.67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17이죠. 되나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여러분? 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어? 아까 원하는 걸 찾으라 그랬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거. 그치, 몇 배 차이인지. 뭐의 몇 배 차이? VA가 VB의 몇 배인지. 그러면 VA를 VB로 나누고 만약에 이게 K가 나왔다면 VA는 K 곱하기 VB잖아요. 그럼 결국 K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VA, VB를 구했는데 얘네를 나눠버리면 된다. 그럼 선생님 여기다 좀 수정을 할게요. 어떻게 나눌 거냐? 요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이 복잡한 식을 한 번 더 쓰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식을 잠깐 지우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끝났어. 이제 약분이 쭉 되죠. 약분이 되는데 이 약분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 2의 1.67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17이 돼서 2의 0.5제곱 루트 2 끝났죠. 선생님이 이렇게 단계를 나눠가지고 설명하니까 굉장히 쉽게 풀리죠. 뭐 우리가 많이 계산을 한 것도 아닌데 손쉽게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몇 배다? 여러분 루트 2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 푼 문제풀이 과정 있잖아요. 이게 모의고사에서 이런 유형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요약하고 식을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체크하고 그거를 그냥 대입해 가지고 계산해 주면 금방 끝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유형 선생님이랑 지금 이렇게 배워본 이 유형을 반드시 혼자서 많이 연습을 하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채팅방에 지금 바로 쓰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안녕. 내일 만나요.